제가 이렇게 ETF를 자세히 설명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약간 저도 설레네요. 보면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 12월 14일인데요. 오늘 제가 두세 편 찍고 있는데 오늘 연준 발표한 날이잖아요. 연준 발표한 날이라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렸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이제 제가 10월 달부터 한 5% 정도면 너무나 좋은 진입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내년도도 24년도도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은 이제 국채 위주, 그러니까 국채 중에서 이제 개별 채권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개별 채권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또 금액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 ETF로 가면은 이제 금액이 작아도 소액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채권 하시는 분들이 좀 젊으신 분이 많이 하는 게 ETF인데 ETF 관련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부터 채권 ETF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채권 주요 ETF 관련해서 주요 ETF는 어떤 게 있었고 또 현재 자금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ETF 강의하기 전에 하나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거가 있어서 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연합표시 미국 국채 ETF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걸 추천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요즘 또 국내에 상장되는 이제 연합표시라든지 또 미국 관련된 ETF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사실은 어떤 투자 대상 관점에서는 동일하다고,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금이 차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동일하게 연합표시 미국 ETF를 국내에 상장되어 있거나 또는 또 미국 국채 ETF를 국내에 상장되어 있다, 국내에 거래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거는 배당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배당소득이고 그게 일반 펀드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배당소득으로 간주가 되면은 이게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큰 자금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반면에 해외에 직접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건 즉 먹은 수익에 세금을 딱 한 20% 정도 내시고 그게 모든 세금이 종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국내에 동일하게 그러니까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를 한번 내시고 또 추가적으로 수익 크면은 종합과세 또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금 측면에서 이렇게 국내 채권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가 차이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딱딱한 얘기 할게요. 딱딱한 얘기라기보다는 꼭 여러분이 꼭 채권 펀드나 채권 ETF를 투자할 때 채권을 보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 ETF 이런 거 보실 때 물론 유동성 굉장히 중요한데 채권 ETF를 보실 때 반드시 챙겨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듀레이션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ETF가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ETF가 다양한 ETF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꼭 듀레이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듀레이션이 만약에 그게 5다. 그러면 금리가 1% 움직일 때 한 5%만 움직인다는 얘기고 듀레이션이 20이다. 그러면 금리가 1% 움직이면 내가 들어온 채권이 한 20%씩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채권 펀드를 보실 때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듀레이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 등급입니다. 이거 별로 안 보시는데요. 물론 지금은 국채 사이클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그렇게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국채만 투자하면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안 보실 텐데 앞으로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다양한 채권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할 겁니다. 그러면 물론 제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주식 못지않게도 원더풀하게 채권 ETF를 갖고 투자할 게 많아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채 같은 경우는 디폴트, 부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주로 제가 개별 채권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용 등급이 좀 낮은 채권들, 회사채나 낮은 하이리 채권 같은 경우는 부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분산되어 있는 ETF나 펀드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ETF나 ETF를 보실 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ETF 위주로 제가 하이드나 이머징 마켓 뭐 꼭 중반일지 아니면 좀 빨라질지 늦어질지는 봐야겠지만은 제가 이제 다양한 앞으로 국채 말고 다양한 ETF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ETF를 보실 때 해당 ETF의 신용 등급 보셔야 돼요. 즉 투자되어 있는 채권의 전체 신용 등급이 어떤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는 좀 너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참 조금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경제가 이렇게 꺾여 내려갈 거라 생각하면은 신용등급 어떤 걸 투자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러면 당연히 국채를 투자해야겠죠. 이땐 투자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이후부터는 경제가 돌아설 여지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오히려 등급이 낮은 채권을 투자를 하셔야 좋은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용 등급을 제가 안 그래도 제가 한 1월 정도에 제가 전문적으로 요 채권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때 한번 자세한 내용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좀 더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용 등급을 꼭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신용 등급이 우량할수록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거와 등급이 낮은 거는 거시 경제에 반응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국채 같은 우량한 거는 거시 경제가 나빠질수록 좋아지잖아요. 반면에 우량한 채권 같은 국채 같은 반면 거시 경제가 좋아지면 오히려 안 좋아지잖아요. 반면에 이 등급이 낮은 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제가 좋아질 때 좋아집니다. 즉 여러분이 투자하는 채권 ETF의 신용 등급을 보고 이 채권이 어떤 경제 상황에 좋은 성과가 날지 아니면 어떤 경제 상황에 성과가 안 좋게 날지를 알 수 있는 판단의 지표가 가중평균 신용 등급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만기 수익률입니다. 영어로 YTM 그리고 Yield to Maturity라고 얘기하는데 이 만기 수익률은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채권을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확정 수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채권의 토탈 리턴은 이자 플러스 캐피탈 게인 앤 로스, 그러니까 자본 손익으로 잡힌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할인채도 있을 것이고 또 쿠폰 이자도 있을 것이고 프리미엄 채권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ETF 하실 때 그런 복잡한 거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뭐 보셔야 된다면 YTM 만기 수익률만 보시면 됩니다. 즉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ETF YTM이 예를 들면 5%다. 5%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시장의 환경이 즉 금리의 환경이 현재와 향후 1년 동안 동일한 환경으로 유지가 된다는 가정을 할 때 이 채권 ETF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모든 채권 ETF는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세 가지 컴포넌트 요소는 항상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채권 ETF를 투자를 할 때 그냥 유튜브 어디에 보서 이게 좋더라더라 그렇게 제발 투자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 ETF를 보실 때 꼭 세 가지는 보셔야 된다. 첫 번째 듀레이션, 두 번째 가중평균 신용 등급, 세 번째 만기 수익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체크하고 투자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걸로 한번 볼까요? 이제 일단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ETF를 자세히 설명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약간 저도 설레네요. 보면은 먼저 볼게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단기 채권 있고 초단기 채권이 ULST, 단기 1에 3년이 SHY, 중기 채권이 7에 10년짜리가 IEF, 그리고 장기 채권 20년짜리가 TLT죠. 여러분이 채권 ETF를 찾을 때 요 티커를 찾으셔야겠죠. TLT는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연초부터 좀 권해드렸던 것 중에서 ULST라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큰 그림에서 여기가 미국 국채고 여기가 미국의 투자 적격
회사채들이고요. 요거는 하이힐드 채권이고 뭐 다양한 채권들이 있는데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볼게요. 요 신용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듀레이션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니까 뭐 신용 등급 별로 볼 필요 없는데 한번 볼게요. 듀레이션과 YTM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듀레이션 한번 볼게요. ULST 듀레이션이 0.85고 SHY가 1.85고 TLT가 16.9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죠? 금리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ULST는 거의 절대금리 1% 움직여도 얘 1% 이상 가격이 크게 안 움직인다는 얘기고 얘는 절대금리 1% 움직이면 무려 가격이 16% 움직인다는 얘기죠. 즉 이거는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고 얘는 가격 움직임이 무려 16%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ULST 같은 경우는 투자 기대 수익이 어떻게 된다? YTM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YTM 가격은 거의 안 움직이는데 YTM 1년 동안에 이 ETF에서 가중평균 투자되어 있는 YTM이 5.6이랍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이 ETF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가격이 거의 주 일자로 나옵니다. 토탈 합산해서 1년 들고 가면 5.6 정도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TLT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이 16%잖아요. 1%의 16인데 거거든요. 근데 YTM이 4.3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이 YTM을 압도하게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런 거고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가 굉장히 큰 수익이 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오늘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의 논점은 뭐냐면은, 여러분, ETF를 보실 때, 듀레이션 값과 YTM과 신용 등급을 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이힐드 한번 볼까요? 하이힐드에 HYG라고 있어요. HYG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3.7 정도의 듀레이션이고, 와우! YTM이 거의 8 내지 9%네요. 즉 이런 채권, 하이힐드 채권은 그냥 시장이 중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냥 연한 8에서 9%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반면 등급이 낮잖아요. 등급이 낮은 채권이니까 이건 언제 좋다? 경제가 턴 어라운드 할 때 좋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EMLC라고 전에 한번 추천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예, 있습니다. EMLC라고 있는데 EMLC는 JP모간의 그 이머징 로컬 커런시 국채입니다. 이거는 이머징 통화가 들어있는 채권이고요. EMLC인데 이건 듀레이션 한번 볼까요? 듀레이션이 한 4.8이고 와 캐리가 그냥 이자 수익이 한 7% 이상 나오네요. 7% 이상 나오고 이거 트리플 B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제 위에 이제 아까 국채나 하이힐드의 한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신용 등급이고 또 하이힐드와 국채 사이 정도의 이자 수익이고 그리고 듀레이션 민감도는 한 5년 내외 정도네요. 근데 여러분 꼭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대비 통화 강세로가 더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의 세션이 열리면은 제가 이거 자세히 브리핑 드릴게요. 사실 생각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가 요 12월 13일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최근 이제 한번 성과들을 한번 저희 회사 블룸버그 단말기 있어서 한번 성과를 한번 쭉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최근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촬영한 날 직전 날에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주말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오늘 연준금리 그러니까 인하가 아니죠. 동결하고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금리 많이 내렸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된 성과인데 보시면 한번 볼게요. 근데 어쨌건 금리가 스테디하게 내려왔잖아요. 한번 볼게요. ULST가 지난 1개월 동안 0.6% 절대 수익이 났고 SHY가 0.9, IEF가 3.6, TLT가 8%가 올랐네요. 와우, 많이 올랐네요. 참고로 오늘 여기 반영 안 돼 있는 오늘 하루에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치면 오늘까지 합치면 최근 한 달간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최근 올랐냐면 요 듀레이션 효과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는 방향 똑같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만큼 더 민감하게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 보시면 오히려 이때 깨졌죠. 왜냐하면 중간에 금리 예지가 좀 떴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이머징 마켓 채권도 보시면 현재 전부 다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온다는 게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힐드 채권도 뭐 이 정도는 아닌데 꽤나 양호하게 나왔죠. 그리고 가장 꾸준하게 나왔던 게 아까 요 중간 정도 등급 나왔던 채권들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투자적 교육 채권도 듀레이션 보면 2.5, 6.2, 12.5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금리가 내려갈 때 얘가 가장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아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냥 주로 이전에 말씀드렸고 여러분 관심 많을 것만 따로 추려서 했어요. 그랬더니만 12월 13일 기준이니까 오늘 말씀드린 연준 금리 인상 아니 연준 발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랬더니만 단기 채권이 한 달간 0.7이 올랐고 DLT가 8.3이 올랐는데 오늘 거 합치면 10% 넘어간다 말씀드렸고 미국 하이힐드 채권 3% 올랐고 EMLC가 절대 수익 2%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처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TMF, TLT 3배짜리잖아요. 25.7% 올랐네요. 물론 이거 한 달간인데 그리고 오늘 지난밤에 연준 발표까지 합치면은 30% 올랐습니다. 가격이. 주식보다 더 많이 올랐죠.